안녕하세요. 저 하우에도 팀 프로젝트를 맡은 반장님들 팀의 팀장 이윤태입니다. 네, 저희 이번 발표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인테리어 반장님에게 직접 듣는 강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의 경우는 프론트엔드는 정우님, 창섭님, 그리고 다희님 이렇게 맡아주셨고 백엔드는 정건님하고 제가 맡아서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엔드 구현이 정권님하고 제가 맡아서 했는데 주로 자신 있어 하는 언어가 되게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기반의 장고 프레임워크에 되게 자신 있어 했고 정권님 같은 경우는 PHP 기반의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자신 있어 하였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프로젝트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습득해 가면서 다른 언어의 환경에 맞춰서 맞추는 것보다는 서버 두 개로 나눠서 기능을 확실하게 나눈 다음에 두 개의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을 저희는 채택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S3라든지 RDS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일시켰고요. 그다음에 EC2를 두 개로 분리했고 라라벨 같은 경우는 아파치를 통해서 서버를 구현하였고 입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DB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개발 방식은 에자일 방식을 도입했는데 우선 첫 번째 스프린트로는 유저와 티처 테이블을 먼저 구현해서 기본적인 로그인 방식을 구현했고 코스와 렉처를 구현해가지고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개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저 코스 테이블하고 비디오 워치스 테이블을 구현해가지고 유저가 강의를 등록할 수 있는 개발을 구현하였고 그 다음에 비디오 워치스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시청했을 경우 시청 완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구현하였고요. 그 다음 리뷰 테이블을 통해서 리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테이블을 추가해가지고 카테고리에 따른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 코스 컬럼하고 티처의 컬럼에 세부적인 컬럼들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컬럼을 추가한 이유는 그 코스 디테일이라든지 티처 디테일 페이지에서 원래 일반된 상용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하나의 이미지로 그 내부를 가득 채워서 구현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내부 이미지를 활용한 게 아니라 그 세부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영역별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담기 위해서 코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티처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티처 같은 경우는 커리어라든지 그 티처 인포라든지 그 커리어에 따른 설명이랑 인포에 따른 설명을 분리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컬럼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플로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의 리스트랑 강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리뷰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로그인 방식은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 일반적인 로그인하고 깃허브, 그다음 카카오를 통한 소셜 로그인을 하였고요. 이렇게 로그인 성공했을 경우에는 강의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강의 등록을 직접 할 수 있고 강의실에서 등록된 강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강의 검색 기능도 구현해서 강의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재생 기능도 구현했고요. 재생을 완료하고 나서 강의 완료 표시가 보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정보 닉네임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고 비밀번호 변경은 비밀번호 확인 이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 마이 리뷰에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리뷰는 강의 수강 신청된 강의만 그 리뷰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말했던 주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팀원별로 각자 맡은 그 기능이랑 회고를 팀원별로 나눠서 발표하기 위해서 다희님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맡은 조다희입니다. 일단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가 전부 초심자들이었었어가지고 걱정 반, 걱정과 두려움 반,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해볼 수 있는 또 무언가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떨림 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어있는 개념들에서 오는 사소한 에러들, 뭐 예를 들어 프롭스를 내려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그 프롭스에 S 하나 빠진 걸로 나온 에러로 정말 며칠을 잡아먹기도 했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인스타그램 리액트랑 장고 연결하는 거 그때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해보면서 그게 또 비교적 최신 기능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적용한다고 적용을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엄청난 에러들과 전쟁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 때 백엔드도 같이 배우다 보니까 그때 완전하게 다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개발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업 시간 때 백엔드를 배웠던 것을 통해서 직접 장고 코드 들어가서 보면서 물어보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코드 작성을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백엔드에 대한 이해도가 프론트에도 필요하다는 거를 엄청 깨달았고 또한 플러스로 소통을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백엔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 것에서 오는 약간 오해 착오들로 인해서 났던 에러들도 있었어서 그랬던 것에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세부 기능들은 이렇고요. 기획 단계 피그마, SCSS 이제 베이스 세팅부터 시작해서 메인 유저 부분들, 로그인한 유저 그리고 강의 구매한 회원만 접근 가능하게 페이지 프로텍트하는 기능들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리뷰 페이지들, 전체 리뷰, 마이 리뷰 따로 그리고 프론트백 API 엑시오스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PHP 내강의실로 가게 연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전에는 항상 CSS만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SCSS를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였어서 변수명을 지정하고 믹스인 인클루드를 통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CSS 코드들이 간결해질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처음에는 이제 패치를 통해서 assign, await를 통해서 이렇게 하얀 네모 박스 친 부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엑시오스로 전부 백에서 그 데이터 받아오는 거를 CRUD 다 구현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쓴 것들이 수업 시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운 유즈 쿼리, 유즈 뮤테이션이었는데 특히 이제 유즈 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이제 정말 많이 했어서 나 이거 진짜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즈 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거를 통해서 훅을 만들어 가지고 로그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인한 사용자, 강의를 구매한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페이지도 이 훅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즈 폼을 통해서 그냥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로 코드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거를 폼 서밋이나 인풋 발리드 유효성 검사 이런 거 관리를 다 레지스터 아니면 에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드를 간결하게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었어서 이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내내 사실 왜 안 되지? 그리고 되면 또 왜 되지? 이런 물음표가 계속 따라와서 엄청 괴로웠는데 처음에 좀 경험자가 프론트엔드에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는데 직접 맞닥뜨리면서 결국에는 해내고 구글링 해보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엄청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에는 못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든 하니까 해지는 거를 보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지는 거를 보면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좌절도 엄청 많이 했고 그렇지만 결국에 난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면서 이전에는 진짜 CSS만 다뤄서 뭔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기능을 뭐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생겼으니까 조금은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럼에서 플러스 내가 더 노력할 필요성은 있겠구나 그런 것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프론트엔드 담당해 주신 창섭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프론트를 맡은 임창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목록이랑 강의 상세 페이지에 대한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의 목록에서는 이제 필요한 기능이 이제 슬라이드랑 강의 카테고리 필터링,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더보기 기능 말고 무한 스크롤 기능을 이제 적용시키려 하였는데, 이게 무한 스크롤 기능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푸터가 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좀 보여가지고 그거를 적용 안 시키고 더보기 기능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제 포스트를 이제 요청해서 사용자가 그거를 이제 인증받으면은 내 강의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엑시오스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고 출하였고, 이제 다이님의 좀 코드를 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CSS를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님의 이제 코드를 좀 보면서 적용을 시켰고 좀 이해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훅을 통해서 그 받아온 데이터들을 각각 강의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커리키를 만든 겟 코스 같은 거를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반복적이게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너무 반복적이게 사용해서 에러도 나기도 하고 너무 불필요하다 느껴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커스텀 훅이라는 이제 커스텀 훅을 사용하면은 해가지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괜찮다고 이제 구글링 검색을 통해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강의 리스트고요.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SS를 사용하였고, 그냥 다른 라이브러리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좀 가볍고 추가 작업 없는 그냥 CSS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키프레임과 등등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 기능을 사용했는데, 막 강의 사이트 보면은 엄청 막 여러 가지 필터링 많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파고 들어서 이제 해보자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시켜 봤고요. 그래서 그냥 카테고리별로 그 데이터의 카테고리가 기초, 중급, 고급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터링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유즈 메모를 사용해서 유즈 메모를 알아봤는데 이 유즈 메모가 이제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거를 꺼내와 재사용할 수 있게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기능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구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의를 전체로 목록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 스크롤이나 아니면 더보기 기능 또는 아니면 페이지네이션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새 기능이 있는데 검색을 하고 이제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저와 같은 고민하는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보고 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보기 기능을 선호한다는 기사를 딱 보아가지고 그거를 나도 그럼 이렇게 사용해보자 라고 이제 선정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똑같이 요즘에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 메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통해서 이제 버튼을 누를 경우 바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이럴 경우 이제 로그인 안 한 사용자는 이제 바로 포스트 요청이 아니라 이제 누를 경우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하는 모달 창을 넘겨받고, 로그인 하였을 경우 포스트 요청이 보내지고 백엔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모달 창이 나오고 인증 요청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예 아니오 모달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고, 거기에 맞게 이제 사용자 로그인한 정보에 맞게 이제 내 강의실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에러 같은 경우 많이 잡고 한 가지 기능을 처음 구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 때 듣는 거랑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이제 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그거와 별개로 스스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능 하나 하는데 막 누구는 잘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 걸릴 거를 저건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던 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스스로 기능 하나를 만든 거에 이제 적용을 만족하면서 이제 좀 더 뭐랄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열정을 좀 가지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백엔드 정건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건입니다. 뒤쪽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구현한 기능은 이제 DB 영상 강의실에 필요한 DB를 좀 먼저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DB 설계 및 DB 구축에 관해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내에서 S3라는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3 스토리지 안에서 영상이랑 이미지랑 같이 넣어가지고 그 저희 강의실 내에 사용할 영상 이미지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실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이긴 한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하고 PHP하고 서로 섞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프론트엔드까지 맡아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강의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HTML, CSS가 있는데 그러니까 PHP의 좀 특수성인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라라벨 안에서 탈린 CSS라는 좀 현재 국내와 좀 덜 떨어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CSS인데 탈린윈드 CSS하고 부트스트랩을 병행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 목차 표시하고 숨기기를 사용을 할 때는 jQuery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이제 프론트 단에서 백엔드로 그 정보를 보내고 그 프론트 안에서 이제 다시 또 한 페이지 내에서 정보를 또 호출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프론트엔드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생성하기에는 너무 그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거기에서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불러와서 그 템플릿은 이제 LMS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 아니면 뭐 기본 메인 페이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템플릿이었는데 저한테 필요한 강의실에만 맞춰져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템플릿을 뭐 DB를 지우고 아니면 뭐 UI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팩토링해서 템플릿을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웹 언어인 PHP 8 버전을 사용하였고요. 웹 서버는 아파치 2.4, 프레임워크는 라라벨 9 버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저장소는 S3, 그리고 DB 접근 방식은 ORM 쿼리문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파이썬도 같이 DB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쿼리문을 사용을 하였고 뭐 호출하거나 그럴 때는 잠시 ORM을 사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의실 기능에 있어서 그 제가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를 보여주고 그 강의를 내 강의실에 있는 강의를 뭐 표시를 하거나 이런 대표적인 기능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기능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검사 부분에서는 이제 저는 DB하고 연동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면 이제 전송이 되거나 그럴 부분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유효성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실을 접속할 때 회원가입한 이메일이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만약에
뭐 회원가입하지 않은 이메일이 전송이 된다면 그거는 차단하게끔 얼러트를 시켜가지고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강의를 검색할 때 고객이 구매한 강의에서 검색을 했는지, 업로드할 때 이미지인지 영상 파일인지 또 다른 파일이 접속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하였고, 성공 여부 검사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대강의 검색을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영상 시청할 때도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인프런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를 봤었을 때 영상 진행률이나 아니면 실제로 시청을 완료하거나 그런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진행률은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고요. 그 영상을 완료했던 부분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프론트엔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부분에 있는데, 대강의실에서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그 고객 정보에 한해서 이제 강의 정보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연동된 선생님 정보하고 고객 이름하고 이런 게 다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강의실에서는 이제 해당 강의의 여러 세부 강의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 이메일, 소강의 이름, 영상 시청 정보, 소강의 목차에서는 소강의 정보, 영상 시청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파일 전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의를 전송을 하거나 이미지를 전송을 하거나 대소강의를 정보를 보여주고 어떤 강의에 대해서 제출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수강하는 분들 중에서도 PHP가 유일했었고, 그 PHP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프레임워크는 라라벨이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을 길이 좀 쉽진 않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검색해 보면서 트러블 슈팅을 했었는데요. 강의를 검색하면은 사용자 이름이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의명하고 이메일이 URL로 받아가지고 겟 방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 건데, 이게 PHP 내에서 이제 URL에서 그 위치를 잘라가지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순서가 뒤바뀌고 복잡해지는 바람에 계속 검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결을 함에 있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겟 방식으로 호출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의를 검색하면은 검색한 강의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검색한 강의를 이제 조회하는 쿼리문을 바꿨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ORM과 이제 그 쿼리문을 이제 라라벨 내에서 컨트롤러에서 했었을 때, 그 쿼리문이 이제 연동된 외래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6줄 막 9줄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에러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좀 저희가 DB 구축을 하고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던 부분인데요.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강의실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사용자가 뭐 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한 고객만, 그리고 그 고객이 그 강의를 구매를 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다 DB를 확인을 하고 연결된 외래키와 데이터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면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래키를 지정해서 프론트에서 표시해야 될 때 데이터를 연동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접속한 고객 정보, 그리고 강의의 정보, 그리고 선생님 정보, 테이블을 한 3-4개를 한꺼번에 호출을 해야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내에서 영상 시청 정보를 DB에 저장하고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대강의도 그렇고 소강의도 그렇고 목차도 그렇고 한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그 리액트처럼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오고 그런 형태를 띄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AJAX를 제가 처음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 AJAX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AWS S3를 사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업로드한 파일을 DB에 저장해서 바로 프론트에 표시를 하는 역할인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동영상을 저장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시킨과 동시에 프론트에서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드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찾아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론트에 표시하는 부분에 컨트롤러에서 안에 작업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강의실 접속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get 방식으로 URL을 통해서 이메일 값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받아오면은 그 유저 테이블 안에 이메일을 속한 ID 값으로 연결된 코스 테이블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대강의실에서 이제 표현해야 될 게 CRS 네임인 그 대강의 이름, 그리고 그 썸네일 사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대강의실에 보면은 빨간 글 쳐져 있는 부분이 대강의실에서 프론트에서 표시해 주는 부분인데, 그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대강의의 이름,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TCR 네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소강의실에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렉처 테이블 안에서 렉처 네임하고 렉처 소스, 이제 실제 영상이 표시가 되는 URL인 렉처 소스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 소강의를 다 시청을 하고 나서 이 고객이 그 영상을 시청이 완료했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게 비디오 와치스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 완성을 했으면 체크 표시가 되고, 그 이제 시청을 다 안 했으면은 언체크 표시가 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이제 DB 정보를 끌어와 가지고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연결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제목을 사용할 때는 코스의 네임의 DB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끔 했고, 대강의 정보는 인포에 하고, 그리고 선생님 이름, 썸네일 파일은 AWS S3 저장소를 통해서 연결되게끔 하였습니다. 소강의 업로드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저 처음 했었을 때는 영상을 하는 방법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매번 PHP를 할 때 많이 실패를 하고, 라라벨도 프로젝트도 실패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 AWS 해킹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라라벨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문서를 보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챗GPT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해결을 찾았고 결국 프로젝트 완료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제가 취업을 좀 일찍 하게 돼가지고 2주 만에 프로젝트를 끝내게 돼서 팀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저희 팀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배려해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힘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먼저 좀 취업하게 됐지만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열심히 하고 뭔가 도전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저희 팀 발표 너무 길죠. 저희 직접 일일이 다 구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 금방 끝낼 테니까 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DB 설계 및 구현을 정건님이랑 같이 했고 그리고 AWS EC2랑 S3 그리고 RDS 구축도 정건님이랑 같이 진행했고요. 그다음 장고 서버 API 설계 및 구현을 직접 다 했고 그다음 UWSGI랑 엔지닉스를 통해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구축한 서버는 SSL을 사용해가지고 HTTPS 프로토콜까지 적용시켜놨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소통입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다른 팀원들도 사용하긴 했지만 주 언어로는 저 혼자 파이썬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코드로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둔 포인트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PHP 개발자랑 잘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우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DB를 하나로 사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장고 모델을 통해서 MySQL DB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MySQL 쿼리문을 직접 이용해서 DB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하자마자 바로 RDS 구축했고 그 다음에 그 DB를 직접 RDS를 통해서 MySQL을 구축한 다음에 구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값 같은 경우는 그 환경 변수에 담아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유저 모델의 경우는 직접 장고 모델을 이용했고 그 다음 애스트랙 유저를 상속받은 다음에 그 상속받은 유저 모델을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생성된 마이그레이션을 마이그레이트 한 다음에 나머지 테이블들은 직접 쿼리문으로 구현했거든요.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그 장고에 내장되어 있는 앱스트랙 유저 클래스의 경우 그 슈퍼 유저라든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 암호화의 기능을 저희가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유저 모델은 맨 처음에 먼저 장고 모델을 통해서 구현하고 나서 나머지는 쿼리문으로 직접 구현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장고에서 그 만들어주는 테이블명을 사용한 게 아니라 메타 클래스 이용해가지고 직접 테이블명 지정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쿼리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한 이후에는 파이썬에 내장된 그 inspect db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db 스케마를 파이썬이 검사해서 기존 테이블에 대한 장고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터미널 상에서 나와 있는 그 장고가 뿌려주는 그 모델이거든요. 얘를 활용해서 제가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집중했는데요. 닥스트링을 작성하는 데 집중했고 장고 애드민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스웨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API를 문서화하였습니다.
이 닥스트링 같은 경우는 클래스 밑에랑 메서드 밑에 있는 그 주석인데요. 이 주석을 직접 모든 코드에다가 클래스랑 메서드에다가 닥스트링 직접 다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장고 애드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모든 클래스, 모든 모델에 장고 애드민을 적용시켜서 FE 분들도 직접 장고 애드민에 들어가서 직접 더미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고 테스트 하시면서도 직접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DB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장고 애드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스웨거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API 문서화를 적용시켰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게 제가 만드는 API들인데 그 닥스트링을 적용시켜 놔가지고 여기 API 뒤에 주석들이 직접 보여가지고 이것 또한 닥스트링이랑 스웨거를 같이 사용했더니 얻을 수 있는 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URL 코드만으로 통해서 그 API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한글로 주석화된 문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혼자 장고 파트를 맡아서 개발했지만 앞으로 프로젝트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커지면 어떨지를 생각해가면서도 구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현했던 방식은 그 블랙코드 포매터를 활용했고 그다음 타입 핀팅을 적용했고 그 스핑크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문서화를 적용시켰습니다. 블랙코드 포매터 같은 경우는 그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리티어 같은 거로 저장되면은 자동으로 코드를 그 포맷에 맞도록 저장시키는 라이브러리로 이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타입 피팅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이제 타입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이 타입 핀팅을 통해서 파이썬의 타입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작성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단순하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걸 넘어서 공부하는 데서도 훨씬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고에 같은 경우 그 HTTP 리퀘스트랑 HTTP 리스폰스로 소통한다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파이썬 3.9를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그 str 데이터 타입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파이썬 2에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데 이 둘을 모두 다 호환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파이썬 11부터는 그 파이썬 2를 지원하지 않아서 텍스트가 아니라 str로 그냥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핑크스를 통해서 장고 문서화를 직접 했고 그 빌드를 통해서 나온 문서들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제가 그 스핑크스를 활용해서 문서화하려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빠르게 시연 한번 하고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인 페이지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지금 카테고리 기초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로그인 통한 잠시만요. 이게 그 빌드하기 전이랑 그 로컬 환경에서의 그 환경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빌드하기 전에 로컬 환경에서 잘 작동했던 기능이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톡 로그인이랑 깃허브 로그인이 잘 동작했는데 그게 지금 빌드한 상황에서 지금 잘 동작하지 않고 그다음 마이 인포 그러니까 유저 회원 정보를 하는 파트도 지금 아직 구현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로그인하고 깃허브랑 카카오톡 로그인을 구현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강 후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정렬 또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경우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의 경우 코스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더미 데이터로 아직 추가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코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시켜 놨고, 그다음 보러 가기는 이제 강의 등록을 했을 경우 내 강의실 페이지로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의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를 재생할 수도 있고, 강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고, 다본 강의의 경우에는 네, 체크 표시 이렇게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드민 페이지에서 내 강의실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 페이지가 배포한 이후로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가 결과로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제 밤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 완료되지 에러를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업로드 페이지는 정권님께서 직접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중요한 기능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강의 이름에서는 테스트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대강의 선택에선 저희가 지금 대강의 선택에 대한 DB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 좀 기네요. 지금 또 새로운 에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3. 이번에는 대강의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소강의 업로드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세부 강의를 보실 때 아까 체크 표시 있었던 목차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표시가 되고, 그리고 대강의 정보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선생님 테이블에 있는 이 네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강의 가격은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어서 업로드를 시키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이제 DB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리자 페이지이고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뭐 사진에 필요한 거를 업로드하고 실제로 표시하게끔의 중점을 둬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